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상황이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디폴트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산된 협상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메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 사이 벌써 세 번째 협상이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협상 결렬 소식과 향후 파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이번이 세 번째 협상이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만나서 1시간 넘게 대화를 했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메카시 의장은 협상이 생산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향후 합의 가능성에 대한 불신은 남겨놨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 지출 삭감을 요구했지만 백악관 측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 카드를 내놓자 공화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네, 협상이 생산적이었다는 평가는 사실 앞선 협상에서도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여서 이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추산하는 디폴트 시한이 다음 달 1일 이어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6월 1일 디폴트를 피하려면 상하 양원을 거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말 전 금요일까지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4차 협상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네. 미국 기업들과 금융시장은 양측 협상이 길어지면서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서둘러 채권을 찍으면서 이번 달 미국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이번 달에만 1,120억 달러 규모로 7년 만에 최대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정부의 지급 연기와 프로젝트 지연, 그리고 대규모 해고 등과 관련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네, 사실 기업들이 바빠질 수밖에 없는 게 2011년에 이미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1년 8월 오바마 정부와 하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디폴트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는데요. 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해버렸습니다. 그 후폭풍으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네. 당시 우리나라에도 코스피 지수가 4월 2200선을 넘보던 것이 1700선까지 가을까지 이렇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수차례 합의를 했던 전례를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도 결국 막판에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예상이 우세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각 합의를 할 경우 미국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합의는 물론이고 그 합의의 시점도 좀 챙겨봐야겠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